책이 이제 달려라는 책인데 사실은 요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또 선정하는 주제나 이런 거에 따라 어떤 작가의 작품을 좀 이렇게 여러 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 다비드 칼리 이 사람 작품이 좀 여러 개 워낙 철학적인 그런 그림책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 책이 좀 여러 권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제목이 달련데 이름이 이제 그 소년 이름이 레이예요. 근데 노터치 레이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런 앤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고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다들 나를 노터치 레이라고 불렀는데 아무도 나를 상대하려 하지 않고 마치 패스트 환자처럼 됐다. 그럴 만큼 멀리한 거예요. 조금만 뭐 그냥 얽히면은 맨날 싸움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레이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흑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래도 너는 좀 백인 학교 다녀라 그래서 하필 또 자기가 더 눈에 띄게 된 거죠. 백인 학교에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싸울 일이 많았고. 근데 친구랑 싸우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교장실에 불려가잖아요. 교장실에 불려가면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항상 다 똑같아. 뭐 누가 잘못했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다. 그리고 더 뭐 따져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왔어요. 오시고 이제 또 레이는 또 싸움을 하고 교장실에 또 불려간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마찬가지려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좀 앉아보라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따지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놀랐죠. 놀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 좀 짐작이 간다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그 백인 친구는 이제 보내고 레이만 남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좀 주먹개나 쓰는 것 같다. 어디 나 좀 한 대 쳐봐.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레이는 이게 무슨 함정인가 생각하는 거죠. 괜히 또 선생님 잘못 건드렸다 일이 커지면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짱 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붙을 기세로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팔을 뭐 이제 뻗어봤죠. 그랬더니 아 제법이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교장실에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이 잠깐 힐끗 보는 사이에 이제 레이의 주먹이 교장 선생님을 이제 한 대 턱 친 거죠. 교장 선생님 비틀 하면서 이제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주 좋았어. 너도 봤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태도가 기본이 달라요. 그러면서 내일 운동장에서 4시에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갖고 이제 레이가 한번 나가 본 거죠. 나가 봤더니 권투를 잘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 그랬더니 레이가 이제 이거 뭐지 대답도 잘못하면은 그냥 걸려들 텐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덜 맞고 잘 많이 때리고 권투는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권투는 지구력 싸움이다. 그러려면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된다. 자기가 생각했던 주먹 아닌 다른 세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 나오라고 한 이유가 같이 달리려고. 그 책 제목이 달려예요. 선생님 달려죠. 자 선수들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한번 볼래? 잘 뛰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레이야 자 달려. 그때부터 이제 운동장을 뛰기 시작하고 레이는 친구들에게 날리는 주먹 대신 다른 생활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사실은 사고뭉치로 있다가 학교에서 잘리기 십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계속 잘 붙어 있었고 또 체력도 조절하면서 그렇게 지내서
지내다가 이제 자기 나름 생활을 이렇게 잘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내 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선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 공부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심지어 교수까지 돼요. 어떤 어른을 만나는가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니까 당연히 얼굴도 달라지고 내가 흑인인 피부 색깔은 변하지 않았지만 삶이 달라지면서 학교에서 관계도 달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고 그래서 교수까지 됐다가 나중에 자기도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장 선생님 성함이 이제 챗맨인데 챗맨 선생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학교에서 일찌감치 잘리고 감옥에 있었을 거다. 근데 어디에나 사실은 청소년 시절의 레이 같은 아이가 있겠죠. 그런 아이를 또 만나요. 자기도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자기가 그 챗맨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아이를 거친 싸움과 그런 세계가 아닌 다른 삶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상징적으로 운동장이지만,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아이에게 운동장에서 보자 이러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짧지만 약간 단편 읽는 느낌? 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 권투 시합 나가서 저기 지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만 얻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한 거, 그게 남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몸으로 겪게 해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레이는 템맨 선생님의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삶이 바뀌었죠. 꼭 사는 동안 이런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른을 만나는 건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지난 삶 어딘가에도 그런 분이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또 젊은이들, 아이들에게 그런 어른이시기를, 지금부터도 그거는 되실 수가 있죠.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 대하고 그러세요? 아이들 좀 마주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삶을 살아갈 거는 얘네들이고, 얘네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조금 뒤편으로 밀어두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도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건 거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아이 앞에 마주설 건가. 그거는 매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똑같은 거죠. 근데 아이들을 만나면 좋은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거 물어요. 이 나이에.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봐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가 돼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 제가 한 첫 번째나 두 번째 강의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읽는 게 뭐 그렇게 중하냐. 이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책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런 감동적인 책을 보고 만나는 일보다 우리가 직접 바로 이 세상이라는 책 안에서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중요하다. 그거는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다. 자, 아이 앞에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사실은 굉장히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 서면. 어른들 앞에서는 서로 적당히 위장하고 또 어느 정도 인정도 하죠. 이미 위장을 전제하면서 만나고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데 아이하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난 덕분에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눈이 저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좀 가르쳐 준 면이 있어요. 하나만 에피소드 말하면 그게 아이들이랑 이제 제가 그거 말씀드렸나 자연사 박물관을 가게 됐거든요. 그거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제가 굉장히 절실히 느꼈고 더 앞으로 그 이후로 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깨달음을 준 사건인데 아이들하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을 가게 됐는데 그 박물관 주차장이 좀 좁아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가까이에 사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선생님 우리 아파트에 대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아파트에 가서 뭐 몇 동 몇 호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를 주차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아파트를 온 게 아니라 이제 자연사 박물관을 온 거니까 애들이랑 같이 이제 내려서 걸어서 이제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잠깐만 그러고 경비실에 좀 들렀다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경비실에 가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아이가 여기 사는 건 맞다. 그렇지만 여기를 온 게 아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왔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지금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을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이제 약간 이렇게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내 웃으시면서 아 다녀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갑자기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고맙습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엄마는요 하면서 막 전화 받다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하는 거짓말들이나 의례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이라든가 차 운전하면서 막 불법 유턴한 얘기라던가 아이들이 갑자기 내가 겪은 내 부모의 거짓말에 대해서 걸어가면서 한 명씩 제잘제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쩌면 그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주차하고 이런 건 되게 의례적으로 늘 있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면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그 일을 돌파하면 의외로 세상은 선선하게 받아준다. 이런 걸 애들이 이제 경험한 거죠. 근데 그러더니 이제 애들이 자기들이 지켜봤던 내 부모와 어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막 자연사 박물관까지 걸어가면서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지만 아이들이 느꼈던 게 그냥 나오는 거죠.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게 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기는 좀 많은데 제자들이 편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 중에 좀 민망하지만 제자가 어디 멀리 가서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좀 민망해도 읽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호경 선생님, 선생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하게 덮여져요. 어릴 적 반짝반짝하던 그 시간, 선생님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제 마음속 깊숙이 있어 저를 뜨끈하게 데워주는 것 같아요. 낮은 아직 찬데 곧 봄이 오려나 봐요. 벌써 여린 잎들이 돋은 걸 보니 마음이 살랑살랑해요.
새로운 해, 좋은 일, 웃음 나는 일들 더욱 많기를 바라요. 선생님에게도 저에게도.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은이가. 이제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저의 첫 제자 그룹에 속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작년에 이제 아기까지 낳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남매가 이제 어릴 때 저한테 수업을 했는데 사실 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 동생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남매가 둘이 그렇게 항상 손잡고 그렇게 오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거 아주 멀리 이렇게 외국에 가 있을 때 엽서 썼던 건데 이렇게 나중에 저한테 전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아주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학과를 졸업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문학을 하겠다고 동문학을 지금 동문과 불문과 막 없어지는 추세인데 동문학을 전공해서 그거 이제 또 석사 논문 쓰고 논문 또 저한테 전해주면서 사랑하는 호경 선생님 사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언제나 아이들이 해도 마음을 진짜 간질간질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호경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 이럴 때 너무 행복하죠. 선생님께 제 논문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논문을 쓰는 시간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중간에 전공을 바꿔갖고 동문학을 하느라고 되게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무슨 그런 거 있죠. 막 정치학 막 이런 쪽 있죠. 사회대 이런 쪽에서 되게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학과였어요. 그때 경쟁도 치열한. 근데 대학원에서는 이제 동문학을 뒤늦게 하면서 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논문 가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선생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잠깐 동안의 이 통화가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었는지도요.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섬세하고도 강한 분이에요. 선생님이 저의 선생님이라서 정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은이가. 저는 당연히 하은아, 네가 나의 아이라서 나도 정말 고맙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런 자랑 좀 해도 되죠? 네, 그냥 이런 아름다운 기운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애들이 준 편지들 별별 재미난 거 많은데 그런 거 다 찾지는 못했고 이거는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아이들의 그 느낌. 제일 이 왼쪽에 이 아이는 유나라는 아이인데 그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제 걱정을 이제 너무 하는 거 저는 신앙이 없거든요. 제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선생님 교회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유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니까 우리 호경이 선생님 지옥 갈까 봐 너무 이제 진짜 너무 아이다운 예쁜 마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몇 번을 하도 그래서 제가 유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한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를 만큼 지혜로운 분이셔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마 좀 아실 거야. 선생님 지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유나한테 이제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랬던 아이인데 그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예요. 친구들이 막 제잘제잘대고 이렇게 얘기해도 혼자 가만히 있고 좀 부끄럼도 타고 그러나 내면은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 때는 하지만 대체로 말을 잘 못하는 이런 아이였는데 스승의 날 이제 저한테 편지 주면서 매일 철학 시간을 기다려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런 마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다려지는 마음.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만나면 좋겠어요. 애들 많이 그러거든요. 토론할 때 제가 부끄러움을 잘 타서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어느샌가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순간 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해야 할 때 할 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해야 할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모두가 똑같이 다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유나는 그런 자유로움을 그래도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이 가운데 아이는 정아인데, 정아도 요 몇 달 안에 만났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미 어른이 돼갖고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와갖고 이제 너무 또 특별한 인생을 살아서 지금 아버지랑 말 안 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아가 이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준 편지인데, 호경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소중한 제자 정아예요. 눈송이가 하늘 내려오는 겨울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가요? 저는 선생님을 딱 보고 이 선생님이야말로 나의 기억에 남고 나의 단짝 친구처럼 나의 마음에 남는 선생님인 거일 거야 라고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선생님을 만난 뒤로부터 저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저가 피아노로 봄날, 벚꽃, 그리고 너라는 곡을 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노래는 저와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곡 같아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봄이다라는 곡도요. 제가 알려드린 곡들은 다 선생님의 웃는 얼굴을 닮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곡 들으시면서 저를 생각하여 주세요. 편지를 더 쓰고 싶지만 다음에 더 쓸게요. 앞으로 선생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선생님, 저를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하고서는 저 그려줘서 이제 아직도 제 책상에 이렇게 아이가 저 그려준 거예요. 가끔 애들이 저 그려주거든요. 뭐 공주님으로 막 변해 있기도 하고. 이 녀석이 이렇게 2개 그려줬는데, 하나는 햇빛 아래 있으면서 빛이 발해서 약간 형광펜 같은 게 좀 선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연필로 그렸고 바로 액자에 이렇게 해서 너무 이쁘게 그려졌죠. 그리는 거 좋아해서 그림 공부 계속 나중에 했고 그래요.